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2021년도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신규 선정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학습 병행과 공동훈련센터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사업 운영 절차와 방법,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 훈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학습 병행 훈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학습 병행 훈련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 OJT와 사업장외 훈련 OFJT를 병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 참여 형태는 기업이 OJT와 OFJT를 모두 실시하는 단독 기업형과 전문성 있는 훈련기관에 OFJT 훈련과 훈련 관리를 위탁하는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형 훈련은 참여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중 전문대 재학생 단계 훈련은 전문대학의 최종 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 OJT와 사업장외 훈련 OFJT를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외 훈련 OFJT와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 OJT는 무엇이죠?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은 OJT라고 하며 기업의 전문 기술 또는 지식을 갖춘 선임 직원 등이 신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그 기업의 생산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 현장에서 직접 전수하는 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사업장 외 훈련은 OFJT라고 하며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 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입니다. 그럼 공동훈련센터란 무엇인가요?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 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OJT 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기업에서 수행해야 할 OFJT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동훈련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문교육훈련기관 중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학습 병행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학교 등을 말합니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면 학습기업 발굴, 학습근로자 선발 및 매칭, 협약기업의 OJT 및 OFJT 관리, 훈련 과정과 학습도구 개발 지원, 학습근로자 평가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전문대학이 많은가요? 전체 226개의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중 전문대 재학생 단계 공동훈련센터는 6개 교가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공단에서는 올해 6개 교를 추가 선정하여 2021년부터 12개의 전문대 재학생 단계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일학습 병행 운영 절차에 맞춰 공동훈련센터로서의 사업을 수행하며 매년 사업 연도 종료 시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와 회계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일학습 병행 운영 절차는 뒤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훈련센터는 매년 사업계획 진행 후 훈련 성과에 대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부적인 평가 지표로는 훈련 실시 기업 및 학습 근로자에 대한 목표 달성도, 일학습 훈련 외부 평가 응시율 및 합격률과 같은 훈련 성과에 대한 지표와 전담자 및 전담 부서의 효율적인 관리, 훈련 장비 활용률, 학습 기업 및 학습 근로자 만족도 등과 같은 훈련 운영에 대한 지표 등이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공동훈련센터의 의견을 청취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가 공동훈련센터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의 성과금 또는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S부터 D등급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S 또는 A등급 공동훈련센터에는 성과급을 추가 지원하며 C 또는 D등급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서는 대응 투자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연속 2년간 D등급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D등급을 받는 경우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계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훈련센터는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계 정산은 공단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시되며 당해 사업 연도의 정부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기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익은 얼마인지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예산 집행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금액, 집행 잔액, 이자 수익은 매 회계년도 이후에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일학습 병행 훈련 절차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해야 할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학습 병행 훈련 운영 절차는 크게 훈련 실시 전과 실시 후로 나누어집니다. 공동훈련센터가 일학습 병행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학습 기업을 모집하고 모집한 기업이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학습 근로자를 모집하고 협약 기업의 전담 인력들이 일학습 병행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 교육 과정이 끝나면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개발한 훈련 과정이 일학습 병행 과정으로 인정받아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실시하고 나면 훈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또한 학습 근로자가 평가를 모두 수료하면 일학습 병행 자격이 발급되고 사업주는 훈련을 수료한 학습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자세히 자료를 살펴봐 주십시오. 학습 기업 모집과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학습 병행 훈련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지정됩니다. 참여 자격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습기업 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기업의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공단의 지부지사장과 사업주 간 훈련 약정을 체결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학습 근로자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학습 근로자는 입직 이후 1년 이내인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학습 근로자는 학습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학습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문대 재학생 단계 훈련의 경우 해당 전문대학에 최종 학년 재학 중인 재학생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담 인력 교육은 무엇인가요? 학습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학습 근로자 교육을 전담하는 기업 현장 교사와 일학습 병행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HRD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기업 전담 인력이라고 하며 기업 전담 인력은 반드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전담 인력 교육을 받아야 훈련 과정 인정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성 교육은 일반적으로 3박 4일 정도 진행되며 집체 교육 전 약 15시간 정도의 온라인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훈련 과정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훈련 과정 개발은 학습 기업과 공동훈련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기업의 교육 목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개발합니다. 훈련 과정 개발진은 2, 3인으로 구성하며 공동훈련센터 전문가 1인과 기업 현장 전문가 1인, 기타 1인으로 구성합니다. 여기서 기타 1인은 기업 현장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를 말합니다. 다만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는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훈련과정 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전문대 재학생 단계 훈련 과정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훈련과정 인정 기준은 사업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대 재학생 단계 훈련과정 인정 기준은 NCS 기반 자격의 레벨 3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 모형은 구간 및 주간 정시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NCS 기반 자격에서 해당 직종의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NCS 능력 단위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을 필수 능력 단위,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것은 선택 능력 단위라고 합니다. 일학습 병행 훈련 과정 개발 시 필수 능력 단위는 훈련 과정 내에 100% 활용해야 하며 NCS 기반 자격에서 제시한 기준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선택 능력 단위는 해당 NCS 기반 자격 종목의 선택 능력 단위를 포함하여 다른 자격의 NCS 능력 단위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NCS 능력 단위에 대한 상세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PDMS 홈페이지 자료실 내에 NCS 기반 자격 총괄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간 정시제와 주간 정시제는 무엇인가요? 구간 및 주간 정시제는 전문대 재학생 단계의 훈련 모형입니다. 구간 정시제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OFJT와 OJT를 번갈아 실시하며 주간 정시제의 경우는 일주일 내에 OFJT와 OJT를 번갈아 실시합니다. 주간 정시제의 경우 주중 19시 이후에는 OFJT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JT 및 OFJT 모두 전체 훈련의 25% 이상 75% 이하로 편성할 수 있으며 훈련 시간 편성은 최소 600시간 이상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훈련 과정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실시 관련 행정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훈련이 실시되면 훈련과 관련된 훈련 관리, 학습 근로자 관리 및 훈련 비용 신청 등의 모든 내용을 HRDnet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HRDnet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공동훈련센터 지정 이후 설명회 및 허브 사업단 컨설팅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근로자의 훈련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학습 근로자가 학습 기업과 공동훈련센터를 오가며 훈련을 받으며 훈련 종료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는 크게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합니다. 내부 평가는 훈련을 실시한 학습 기업과 공동훈련센터가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훈련 과정 중 각 능력 단위별로 실시합니다. 외부 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합격 시 해당 자격에 대한 국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내부 평가는 훈련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실시가 가능하며 학습 근로자가 내부 평가를 통과할 시 외부 평가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일반 근로자 전환은 무엇인가요? 2020년 8월 28일에 시행되는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학습 근로자가 외부 평가에 합격하여 일학습 병행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학습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용하지 않을 경우는 동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과 학생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기업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에서 활용하는 직무에 기반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업 특화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신입 직원을 훈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습 기업에게 OJT 훈련비, 노동력 손실 보전을 위한 훈련 지원금, 기업 전담 인력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는 일학습 병행 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높여 숙련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으며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 이후부터 진행되는 업무 절차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쯤 되니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되는 사항이 궁금해지는데요. 지원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동훈련센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훈련 과정 개설에 필요한 훈련시설, 장비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JT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국공립 전문대학을 제외한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훈련시설, 장비비 정부 지원금의 25%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합니다. 운영비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나요? 운영비는 크게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구분되며 매년 1년 단위로 지원됩니다. 공동훈련센터가 1년 동안 훈련하는 학습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가 설정됩니다. 인건비는 일학습 병행 업무 전담자에게만 지원합니다. 만약 일학습 병행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면 추후에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일반 운영비는 시설 임차비, 회의수당, 업무 추진비, 홍보비, 교육훈련비, 업무관리수당, 진단 및 컨설팅 수당, 일반 수용비, 학습 근로자 연수비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그럼 훈련시설 장비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시설 장비비란 오프JT를 실시하기 위해 NCS 필수 능력 단위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신규 훈련 과정에 한해 학습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지원하므로 다른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 및 장비와 중복 여부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 상세한 지원 기준은 2020년도 전문대 재학생 단계 공동훈련센터 정부 지원금 지원 및 집행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관련된 지원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공동훈련센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훈련 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비, 일학습 병행 훈련 지원금, 기업 현장 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오프JT 훈련비 및 OJT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훈련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훈련비 지원 기준은 훈련 단가 곱하기 지원율 곱하기 훈련 시간 곱하기 인원으로 계산되며 훈련 단가와 지원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훈련 단가는 OJT의 경우는 4,000원이며 오프JT는 6,500원으로 적용합니다. 지원율은 기준 지원율 100%에 아래 항목별로 해당 항목의 지원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쉽게 알아볼까요? 훈련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훈련비는 계획된 훈련 시간의 80%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학습 근로자가 내부 평가를 통과한 능력 단위에 대하여 해당 능력 단위의 계획 훈련 시간 전체 100%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내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능력 단위의 출석 시간만 지급하며 내부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 및 학습 도구 개발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 과정 및 학습 도구 개발비란 일학습 병행 훈련 과정, 학습 도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업당 직무 단위로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지원 단가는 과정 개발비 150만 원, 학습 도구 개발비 60만 원으로 총 21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학습 도구란 학습 근로자들이 학습하고 평가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학습 도구는 학습 근로자를 위한 학습 매뉴얼, 기업 현장 교사 등의 지도 지침서로 활용됩니다. 일학습 병행 훈련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훈련 지원금은 학습 근로자의 훈련 참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동력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OJT와 오프JT 중 어느 하나라도 실시한 월에 학습 기업에게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학습 근로자 1인당 총 40만 원이 지원되는데 훈련을 실시한 월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학습 근로자가
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전체 훈련 기간 곱하기 20만 원의 계산식으로 36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는 훈련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업 현장 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지원 기준은요? 기업 현장 교사 수당은 일학습 병행 훈련 실시, 행정관리, 학습 근로자 면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오프JT 훈련 또는 OJT 훈련을 실시한 월에 한하여 학습 근로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현장 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실시하는 기업 현장 교사 양성과정 심화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인증서를 보유했을 시 개인별 월 10만 원 한도로 추가 지급합니다. HRD 담당자 수당은 HRD 담당자의 행정 업무, 전산 지원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월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 월 25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지원받는 사항들이 많은 만큼 공동훈련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전문대 재학생 단계 공동훈련센터 선정 계획을 알아볼까요? 전문대 재학생 단계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전문대 재학생 단계 공동훈련센터는 6개 내외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면 3년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선정일로부터 2021년 2월까지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사업 준비 기간이 지나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종료나 지정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기간 중이라도 훈련 과정의 인정 취소 등의 처분, 성과평가 결과 부진 등 사유로 지정 취소 및 지원금 중단 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사업 종료 후에는 재선정 평가를 거쳐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책적으로 사업이 일몰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 기간 중 지정이 취소될 경우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비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및 장비의 내용 연수에 따라 잔존가액을 산정하고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정부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정 취소된 이후 3년간은 다른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사업에도 참여하는 게 제한됩니다. 전문대 재학생 단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요? 전문대 재학생 단계로 참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습기업 5개 이상, 학습근로자 30명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한 전국의 전문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이어야 합니다. 훈련 과정은 NCS 기반 학사 개편이 가능한 학과의 훈련 과정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훈련 과정 수 제한은 없습니다. 학습 근로자는 해당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최종 학년 학생들이어야 합니다. 그럼 사업 준비 기간 동안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일단 2020년 공동훈련센터 지정 이후부터 사업 준비 기간 동안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별도 지원합니다. 총 6개 기관에 18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사업 준비 기간은 총 6개월로 연간 한도의 50% 수준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는 1억 원 한도이며 훈련시설 장비비는 4억 원 규모로 2021년 훈련 과정에 NCS 필수 능력 단위 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 접수 기한 및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접수 마감일은 7월 24일 금요일 18시입니다. 본 사업 접수 기한 이전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은 먼저 7월 10일 금요일까지 한국기술대학교 허브사업단으로 예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본 접수 시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공문 일부와 사업계획서 A, B권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공단 일학습 운영부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선정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관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정 심사를 거쳐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고 이후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선정 심사는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집체 및 종합심사로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기본 요건을 심사하며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현장 심사는 관할 지부 지사 주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해당 훈련 과정의 직종 전문가 및 HRD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훈련 직종의 적정성과 기보유 및 신청 훈련 인프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체 및 종합심사는 공단본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계획서를 서면 심사한 후 사업 참여 가능성과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또한 집체 및 종합심사에서는 회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20년 사업 준비 기간의 예산을 병행하여 심사합니다. 심사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훈련 참여 예정 협약 기업이 5개 미만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경영부실대학이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역시 심사 제외 대상이며 기존 참여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2018년 성과평가 등급이 C등급 미만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전문대 재학생 단계 1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신규 모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유선 문의도 언제든지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 재학생 단계 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